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회장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이고요. 오늘은 난소 경계성암 관련해서 그 난소암으로 받는 거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 많을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거는 그냥 손해사정사 소송도 지금 판결 단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검색해 본 바로는 난소 경계성암 관련된 게 이따 저녁에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이제 법률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의사의 판단을 보는 겁니다. 예.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였고요. 그 난소 경계성암, 뭐 경계성이냐, 일반암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보험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소 경계성암은 진단자금 일반 진단자금이 5천이면은 20%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 일반 암으로 인정된다면 5천을 받는 거죠. 근데 우선 진단서가 경계성으로 나와요. 근데 경계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서가 C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1,000만 원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일반 암으로 코드가 나왔는데 적게 받으면은 연락이 와요. 이거 왜 진단서가 C 코드인데 이렇게 다 안 주냐? 그러면 조직 그 검사 같은 경우에 보면 경계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버더라인 투머 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버더라인 투머는 경계성상 종양이란 뜻이에요. 그럼 조직 검사가 경계성이고 진단서가 경계성이니까 당연히 경계성을 암으로 주는 게 맞죠. 일반인이 알 수 있어요. 경계성 조직 검사를 기초로 한다. 약관에 그렇게 돼 있고 경계성 암이니까 조직 검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냥 수술하고 그죠? 방사선 치료 거의 안 하고 침윤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단서에 C 코드로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진단서 조직 검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가 서로 조직 검사 하시는 의사분과 그 다음에 그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다르면 진단서를 기초로 한다라는 판결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그걸로 주지 않아요. 다시 제3자 의료 자문을 통해서 경계성이 맞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경계성이 맞네. 그러면 또 경계성으로 의료 자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안다 그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살짝 비법은 있는데 제가 다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에는 분쟁은 아시겠죠. 예. 재밌는 게 뭐냐. 조직검사지에 경계성으로 돼 있고 난소도 경계성으로 돼 있고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냥 경계성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면밀히 보면 예. 자, 여기 아주 재밌어요. 이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했으면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도 이게 상당히 그 보험 감독원 팀장님이 이중교 보험 감독국 팀장님은 상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보험 분쟁이 되는 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칼럼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하는데 이거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 자, 2008년 이전 보험 계약에서는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계성이라 하더라도 일반 암으로 보상이 됩니다. 예. 또 웃긴 게 보험회사는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진단서가 C코드로 나오면 또 이걸로 보상을 해요. 예. 경계성으로 조직검사 있다 하더라도 자, 우선은 하나는 기억하자. 2008년 이전 보험 계약에서는 일반 암으로 줬다. 그래서 진단서가 만약에 여러분도 모르게 일반 암으로 안 돼 있다면 2008년 이전 보험 계약에서 그 경계성이 일반 암으로 보상되니까 연락 주세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언제 개정됐냐? 이게 재밌는 게 2008년도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2차부터 4차까지는 경계성이 역시나 일반함이었고 4차 이후부터요. 예, 4차 개정되고 나서 8차 전까지는 경계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험가입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돼. 자, 2008년 이전에는 4차 개정까지는 경계성이라도 일반암으로 보상됐고요. 5차부터 7차까지는 경계성입니다. 경계성이에요. 예. 다 되는 게 아니에요. 5차부터 7차 요 이후 근데 8차 개정이 되면서 8차 이후로는 날짜로는 2021년 이때는 일반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경계성 똑같이 버더라인이 2008년에는 난소암이었다가 다시 2008년 이후에는 난소 경계성암이었다가 다시 2021년에 난소암이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2008년 그 다음에 2021년 요 두 개 날 이후에 된 것들 그죠? 난소암 2008년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 이전 거는 경계성이라 해도 난소암으로 받을 수 있다. 또 2021년도 이후에도 역시나 난소암으로 받을 수 있다. 요 두 가지 보험 계약 날짜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요 중간 날의 기준은 못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제가 이 두 개는 뭐라고요? 자, 진단서가 경계성암으로 되어 있고 정리합니다. 조직검사가 경계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8년 자기 보험 가입, 암보험 가입 날짜가 2008년 이전이나 2021년 이후 최근에 거는 뭐다? 일반 암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예,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2008년하고 2021년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못 받습니까? 제가 경계성 암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자, 요게 이제 제가 2020년 거 약관을 갖고 왔는데요. 7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8차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계성으로 줘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요 뒤에가 중요해요.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7차긴 하지만 지금 이후에 개정이 된 경우 지금 뭡니까? 2025년도니까는 지금은 8차 이후죠. 예. 8차 이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뭐 7차 이 보험 약관인데 이 약관 안에 지금 개정된 게 8차 개정됐고 9차 개정됐고 뭐 9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차에 있어서도 난소 경계성암으로 되어 있고 보더라인 투모 같은 경우에 일반 암으로 경계성이었던 게 일반 암으로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경됐죠. 그러면 뭡니까? 변경된 것을 이 7차 때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08년 이전 2021년 이후는 개정됐어요. 2021년 이후는 8차 개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난소 경계성암이면서 진단서에 조직검사도 당연히 경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일반 암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고는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자, 약관상에 개정된 거를 어떻게 보면 소급은 아니지만 개정된 거 반영해서 우리는 주겠다라고 했으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있는 계약도요. 어떻습니까? 반영된 거 2021년 이후에 KTB 8차로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난소 경계성암이 암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전에 2011년 요 사이에 있는 것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관을 봐야겠지만 다 가능해요. 예, 다 가능한데 여기 2008년, 2021년 요 사이의 계약은 약관에 만약에 개정된 게 반영하지 않는다. 아예 문구가 자체가 없으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예.
2008년부터 2021년 요 사이에 있는 계약만 이 단서 문구가 있으면 적용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8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간단해요. 경계성이 일반암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난소의 경계성이나 악성 잠재성은 악성으로 간주한다. 악성으로 간주한다는 게 뭐죠? 추정도 아니고요. 예전에 경계성이나 악성 잠재했던 거를 그냥 악성 일반암으로 보겠다. 언제부터? 8차부터는 바뀌었다. 보겠다. 그래서 조직검사지의 경계성 암도 그냥 일반 암으로 그냥 진단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7차지만 지금 올해 예를 들어 고객이 2025년 12월 20일 오늘자 날짜로 보험회사,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이 되면 진단된 시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약정했던 시점 2020년도에 약관을 보니까 이때 당시엔 7차는 이때는 경계성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냐? 2021년 이후부터 바뀌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성도 일반암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스크랩하고 안다고 보험회사에서 주면은 줄까요? 보험회사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조직검사가 경계성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의료자문을 하면 의사들은 당연히 경계성인데 뭔 소리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KCD 8차 개정의 취지와 내용과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사실 근거 자료를 아마 제3자 의료자문 동의해서 모든 자료를 싹 쓸어갖고 보여주고 또 저희는 이 자료를 기초로 주치 선생님이 아니라 주치 선생님은 가봐야 절대 안 바꿔줘요. 예, 진단서 뭐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소견 받아봐야 안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외부 자문을 미리 합니다. 저희가 자문 받는 회사는 공개할 수 없고 자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손사업체만 거래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해당 의사 선생님도 일반 분이 언제 자기가 주치했던 자기가 수술했던 환자도 아니고 그죠? 예, 저희만 받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리 이 지식이 알아도요, 저희 손해사정사가 외부 의료자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나 1차로 선생님께 이런 내용 취지로 개정된 취지로 반영해서 경계성이라 하더라도 낮은 악성과 경계성은 악성으로 간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 내용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만 갖고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험회사에서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고요.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을 빼고 남은 대형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싹 다 그리고 문의한 소견 내용도 같이 공통으로 반영을 합니다. 예, 같이 보내요.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거부하고 재차 의료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 의료자문을 해서 저희 있는 자료와 보험회사가 있는 자료 같이 해서 문구도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받은 내용들도 있는데 이 강의를 암이라고 하는 거는 해본 사람들과 받아본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치가 정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실제 지급받은 사례만 공개를 하고 자문을 어떻게 넣는지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았다.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관련 판례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판례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적인 문제고요. 개정 취지에서 소견을 받아서 외부 자문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자신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 시스템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